안녕하세요. 번번한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 100억대 전세 사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흥동 일대 빌라 줄줄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경매 압류까지 피해 임차인만 80여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 임차인들만 지금 피눈물만 흘리고 있고 피해 구제는 구체적으로 진척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안개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2년 연장에도 실질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이 빌라 전세는 거의 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 금천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더 연장이 됐지만 임차인 대부분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사기와 고의성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사람의 멘탈적인 어떤 측면을 이게 객관화시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굉장히 이걸 분별해내기 어려운 거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에 국토부가 처리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가 43,600건에 이르지만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7,644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요건 미충족 사항의 다수를 차지하는 항목, 다수 피해 이게 점조직 형태로 전세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이게 가장 어려운 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동기부여를 판별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 사람이 아예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임대를 내놨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작은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지, 모호한 어떤 기준선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이전에 돌려주지 않았던 이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함으로써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내일부터 확실하게 또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전세 사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이전에는 정보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을 완전히 뒤통수 빡 치면서 사기를 쳐대니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다행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이전에 돌려주지 않았던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세 종말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고, 이 전세의 폐해가 갈수록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서울도 이제 월세가 64.3% 정도 쑥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도 지금 계속해서 서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월세 수요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잠실에선 국평평수가 월세가 400만 원이 웃도는 곳도 있을 정도. 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어떻게 월세 매달 400만 원을 지불을 하고, 이건 분명 현금 부자이겠죠. 전혀 400만 원 나가는 게 자기에게는 어떤 이 재정적 손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400만 원이면 거의 그냥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이게 그냥 쑥쑥 빠져나가는 건데, 아무튼 월세 값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은 60.7%.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전세에서 월세화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의 경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월세 비중이 64.3%에 지금 이르고 있고, 아마 전세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안정적인 공공적인 안전망을 친 곳으로 들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장기 전세 임대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는데, 이것도 지금 박 터지는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평균 64대 1입니다.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장기 전세. 아니 그냥 뭐 민간 아파트 그냥 전세 보조금 딱 주고 뭐 내가 들어가지 뭐 기준 맞춰가지고 뭐 공공 장기 전세에 들어가느냐, 머리만 더 아프다, 이런 어떤 이 분위기가 파다했었는데, 이제 뭐 전세 시장 불안해, 전세 보증금 땡기기 위해서 뭐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전세 대출 받아야 하는 또 고금리 시대에 뭐 그런 부담들도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 70%에서 80% 20년 거주하죠. 집주인도 없어. 국가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20년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전세가 엄청나게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률이 최고 759대 1을 찍었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199대 1, 이편한 세상 문정 105대 1, 롯데캐슬 이스트폴 109대 1. 여기 내 집으로 살 이유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뭐 돈 지불하고 고금리에 대출, 온 세상 대출 다 땡겨가지고 원금이자 후덕후덕 그냥 갚느라고 그냥 후달리는 인생 살기보다 그냥 차라리 장기 전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생활의 모든 인프라 시설 20년 동안 다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후에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면서 저점에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폼생폼사 아니잖아요. 뽀대 나오면 뭐하냐고. 실질적인 이 실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장기 전세 굉장히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위레포레샤인 23단지 171대 1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도 84제곱. 대부분 좀 인기가 높은 곳은 좀 이 30평대 평수가 많더라고요. 두 세대 모집에 뭐 615명 지원을 했죠.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초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세 세대 모집에 1335명 지원했고,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역시도 세 세대 모집에 437명 지원을 했습니다. 마천지구 역시도 뭐 두 세대 모집에 513명이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망이 확실하게 쳐져 있는 장기 전세에 머무시다가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뭐 아파트나 또 경매를 통해서나 여러모로 구축에 떨어지는 가격 하방 압력을 잘 관망하거나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서초 성디마을 900가구 아파트 건립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 분양이 될 거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곧 분양이 될 걸로 발표가 터졌습니다. 900가구, 미리 내 집 324가구, 미리 내 집 327가구, 분양주택 292가구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국민 임대로 돌릴 가능성도 높고요. 미리 내 집은 대안적인 전세 형태 아닙니까? 좀 저점에 내가 보증금 딱 내고 한 20년 정도 장기 거주하다가 매수 시점이 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분양주택으로 여기 이 분양을 하게 되면 5구제곱이 최대 평수일 것 같은데 아마 10억이 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억지로 이 공공분양 통해서 10억이라는 비용 지불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미리 내 집 327가구 통해서도, 그리고 임대주택 통해서도 충분히 허점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성디마을에 정원을 품은 주택 900호 공급 공식적 발표가 있었고, 미리 내 집 327호 플러스 이익공유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고층 20층 900가구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형은 3136은 아마 임대로 돌릴 가능성이 높겠고, 51 쪽은 미리 내 집, 59도 미리 내 집, 59 쪽에서 주로 공공분양, 일반 분양을 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여기 뭐 서초 성디마을은 방배그랑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또 그런 이 입지를 가지고 있고, DH방배도 북쪽에 위치해 있죠. 가까운 역은 사당역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직선거리는 한 500m 정도 되는데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방배그랑자이가 길을 하나 두고 위치해 있는데 23억 7천, 그러니까 5구제곱입니다. 25억 가까이 하는 이 아파트, 뭐 들어가기 소리에 닿지 않는 그런 어떤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미리 내 집으로 들어가면 한 4억 정도, 3, 4억 정도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거의 7배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매물이 한 거의 뭐 25억에서 28억 정도 갑니다. 방배그랑자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입지를 가진 아파트 억지로 그냥 모든 세상에 이 대출을 끌어다가
몰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회 루트로를 뚫는다면 충분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미리 내 집을 분양을 했을 때 5구제곱이 4억 5천 수준이었어요. 아마 성디마을도 이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참하게 단지가 잘 조성이 될 것 같고, 일단 서울에서 성디마을은 숲세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초구 쪽이 이렇게 좀 숲세권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최상급지에서 그린라이프를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 일반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이게 공동주택 용지 공고이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평수와 세대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700세대 51에서 59, 74, 84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설계 공모 일반 분양 공고를 통해서 확실한 세대수와 평형 타입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공고 통해서 이제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올 상반기 지나기 이전에 빠르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환율 문제 때문에 집값 부분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왜? 미국 관세 우려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11.2원 내린 1364원을 찍었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적인 환율 하방 압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더 경쟁력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낮아지면, 또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수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 높고, 경기 침체, 내수 침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서 기승전 부동산 수요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더 좁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정상적인 궤적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아서 하방 압력으로 눌러질 가능성 높죠. 그러니까 6월, 7월이 최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타이밍은 그저 멍 때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진입해야 되느냐, 스탑해야 되느냐, 뭐 부채살을 쫙 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맵이 필요할 것 같고, 뭐 강의 얼음 속 아랫물은 여전히 흐르죠. 지금 시장이 딱 정체되어 있고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원화 강세, 전체적인 어떤 경기 침체와 내수 침체,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의 폭을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구축 시장의 이 아파트 값은 상당 부분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겠고, 뭐 원화 강세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은 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뭐 부담해야 될, 송금해야 될 어떤 액수들이 좀 줄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전후좌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화 절상의 어떤 압력, 실질적으로는 나타나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표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원화 절상폭을 따지면 주요 통화국 가운데 2위를 지금 기록할 정도로 원화 가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달러가 강세일 때는 또 굉장히 휘청거렸고, 또 원화가 강세일 때는 더 또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이게 관세 부분이 굉장히 갈짓자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뭐 유럽 관세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다시 7월까지 유예하겠다는 그런 또 워딩을 꺼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난주는 쭉 올랐다가 뭐 이번 주 돼서 뭐 쭉쭉 빠지고 있는데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관세가 또 유예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역시도 뭐 외국인 장세 그닥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하고 2600선 박스권에 지금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시장의 흐름만 봐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의 직격의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환율 완화 강세가 가장 큰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 변수가 될 겁니다. 급격히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 궤적은 바뀌게 될 거고요. 일단 계절이 오기 전에 기운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꽃이 피기 전에 봄 기운이 오는 것처럼 집값의 변화는 이미 자본의 기운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자 이긴다는 말은 더 이상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환율이 가장 큰 변수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아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는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환율 변수가 굉장히 큰데 이전에는 달러 강세 때문에 막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원화가 또 강세로 가니까 수출 기조가 좀 나빠질 가능성 높고, 당연히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시장 정상적 가격으로 회귀될 가능성 아주 높아졌고요. 틈새 시장 성디마을 공고가 났죠. 정확한 평수와 또 세대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굳이 무리해서 내가 내 돈 현금 박치기해서 살 이유는 없어요. 미리 내 집이나 이익공유형이나 임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회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 선택의 폭을 좀 넓히셔서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